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명품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인이 명품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오늘 할 이야기 때문이다. 제가 명품을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은 제가 저한테도 스스로 던져본 적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다. 사실 약간의 비난 섞인 질문이었는데 네가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명품 사는 거냐 그런 이야기였는데 돈 좀 벌었다고 명품을 사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해서 돈을 많이 뜯겨서 명품을 사는 겁니다. 제가 명품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심리예요.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월 부가세, 5월 종소세, 그리고 7월 부가세 예정 고지라는 게 2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5번의 세금을 냅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래와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거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어. 이 핸드폰이 예를 들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을 누군가에게 지불을 하고 핸드폰을 받잖아. 이게 일반적인 거래란 말이에요. 근데 세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세금 1000만 원을 냈다고 해. 세금이 1000만 원을 냈는데 1000만 원에 상응하는 물건이 나에게 없어. 그러면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고 되게 허탈함을 느낍니다.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원래도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정부가 뒤통수를 팡 때리면서 너 세금 1000만 원 내놔 이러잖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갑자기 10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이 1000만 원을 뜯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억울하고 되게 화가 나요. 이 감정을 이제 쇼핑에 풉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예전 언박싱 영상 보시면 6개월 쌓은 택배 가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세금을 받으면은 짤짤이로 돈지랄을 했어요. 이게 보복성 소비여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짤짤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이 짤짤이로 소비를 하면 내가 뭘 샀는지 몰라. 그래갖고 택배는 계속 쌓이는데 내가 뭘 샀는지 모르고 택배를 깔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언박싱을 찍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진짜 제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는데 택배를 안 까가지고 제발 택배 좀 까자 하면서 시작한 게 언박싱 영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 수익이 조금 올라가면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언박싱 영상 찍듯이 물건을 사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굉장히 시간 낭비라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제가 이제 헛돈이라고 인지하는 물건은 받은 거 없는데 돈만 나간 그런 세금 같은 그런 돈의 한 50% 정도에 상응하는 돈을 돈지랄에 쓰는데 아무리 내가 돈지랄을 하고 해도 이 50%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박싱 영상은 계속 찍고 있고 물건도 계속 사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헛헛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사기 시작한 게 명품이에요. 왜? 명품은 하나 딱 사잖아? 그럼 50%가 한 번에 다 채워져. 그리고 이걸 하나 사면은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내가 지금 나간 돈, 그 헛돈과 내가 방금 명품을 사는 데 있어서 나간 돈. 그럼 지출이 엄청 크잖아. 헉, 어머, 나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사고 나면 다음 날부터 엄청 절약을 해요. 다시 원래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명품을 사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 사치 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치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약간 사치 소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 명품이 정말 많고 브랜드가 정말 많지만 저는 일반적인 그 브랜드도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나 샤넬을 대학교 가서 알았어. 그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문외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더 의아하게 된 거지 왜 이런 내가 명품을 사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명품 소비를 시작한 이유는 한 방에 그냥 소비를 채워서 끝내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소비 패턴을 찾고자 해서 그랬다. 근데 이제 제가 명품을 소비하게 된 이유는
이유는 일반 대중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랑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저번에 찍었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이유와 제가 이제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랑 조금 다른데, 이게 왜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튀는 걸 좋아하지 않고 평균에 맞추려고 하고 남들처럼 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세상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안 보는 타입이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마이웨이로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또래 집단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제가 명품을 소비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다른 이유로 명품을 소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만 특별한 사람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티,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T와 F의 정말 극명한 차이는 사회화라고. T는 사회화가 좀 덜 돼서 공감을 못하는 거야. 사실 T도 공감을 할 수 있다? 사회화가 된 T는 공감을 먼저 하고 T의 궁금증을 물어볼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 T와 F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사회화인데, 옛날에 저는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친구들이 나한테 이나야 화장실 가자 이러면 아, 나 안 마려, 너 갔다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같이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이게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그랬어. 그래서 오죽하면 대학교 때 만난 언니가 야, 너 좀 그냥 화장실 가자고 하면 같이 가주면 안 돼? 왜 자꾸 그렇게 너는 안 마렵다 그러는 거야? 누가 너 싸라고 화장실 가래? 그냥 같이 가자고. 나 가는데 혼자 가기 그러니까 네가 같이 가달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런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사회화가 좀 덜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리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학교 다닐 때도 또래 무리에 소속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평균을 맞춰야 되고 남들처럼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런 삶을 좀 이해를 잘 못해. 어느 정도는 이해를 지금은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온 적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게 뭐냐면, 저는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가 대중과는 다르지만 사실 대중이 이런 식으로 명품을 소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좀 각박해.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그 평균이라는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이라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삶을 살잖아? 한국인들이 사회적 시선을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많이 받아. 겸손해야 된다,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명품이 대중화가 되면서 명품 소비로 이어졌다라고 바라보는데, 사실 한국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됐더라면 과연 이렇게 대중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내 능력이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 스스로 되게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난 되게 커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을 맞추기 위한 소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 잘났는데. 근데 이제 대중을 보잖아요. 사실 진짜로 중산층인 사람도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하향 평준화해서 보는 것 같아. 이게 겸손이라는 문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신 스스로를 좀 하향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외국 애들은 진짜 이런 식이다? 자기 한국어 할 줄 안대, 나한테 와가지고 당당하게. 그래서 아, 진짜? 너 한국어 할 줄 알아? 뭐 하는데? 해봐 이러면 김치찌개? 빨? 잠깐만. 진짜 그렇게 말을 해. 그래갖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이러면 한국인 친구한테 배웠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금 단어만 말했잖아. 문장으로 구사한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한국어 할 줄 안다라고 되게 당당하게 생각하거든? 이런 게 조금 되게 다른 것 같아. 외국 애들은 0.5만큼 할 줄 알아도 이게 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봐봐.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배우잖아. 그럼 영어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 심지어 문장을 말할 줄 알아.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근데 영어 잘하면 못한다 그래. 야, 이 정도면은 이 0.5에 비해서 거의 10을 할 줄 알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만큼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래.
이런 문화 때문에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아는 거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할 줄 아는 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할 줄 알면은 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뿌듯해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 보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만족감들이 굉장히 떨어져. 그래서 이 부족한 자존감을 명품을 사고 그럼으로써 조금씩 자존감을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남들을 따라서 만약에 명품을 산다면 거기에는 기저에 깔려있는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있어. 내가 명품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보복심리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명품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거와 같은 보복심리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명품 소비가 늘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명품 소비가 늘어나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갔었잖아요. 해외여행이 풀리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을 떠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못 가게 했던 것들에 대한 보복 심리로 더 많이 간다라는 게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입장이었거든. 여기에는 어느 정도 부합할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이 달라. 왜냐면 이 보복 심리는 사회적으로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너 그거 하지마 하니까 반발 심리가 생겨가지고 반발 심리로 여행 풀리자마자 막 가는 거거든.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른 이유가 내 명품 소비가 이거랑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명품 소비를 하는 이유가 저는 1인 사업자예요. 이게 되게 지금 정부가 되게 큰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1인 기업의 사업자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게 일하는 공간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세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A 사장님이 있어. A 사장님은 가게도 있고 직원도 있어. A 사장님이 근데 나랑 소득이 똑같아. 여기서의 소득은 여러분 순수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내가 판 매출 빼기 내가 필요해서 사용한 금액 경비라고 하거든요. 매출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장님이랑 나랑 소득이 똑같아. 그렇다는 말은 다 빼고 남는 돈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랑 세금이 똑같이 내야 되잖아. 왜? 소득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분을 보면은 가게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분이랑 나랑 세금을 다르게 내.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1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추세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정책을 같이 펼쳐야 됐거든? 이 1인 사업자들에 맞춘 그런 정책이 필요해요. 세금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 우리나라가 아직 1인 사업자가 없었다가 생겨버린 거여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혜택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금을 생으로 맞는다고 보면 돼요. 상대적으로 세금을 진짜 많이 내다 보니까 1인 사업자들이 되게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 불평등 때문에 내가 화가 너무 나. 근데 이 불평등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정부가 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불평등을 뭐 미나님 혼자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야. 실제로 세무사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진짜 많은 세무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해. 아직 우리나라가 1인 사업자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1인 사업자에게 맞는 정책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1인 사업자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1인 사업자들은 진짜 생으로 세금을 다 내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의 거의 3배에서 5배를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거지. 심지어 이런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아프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대신 해주던가 아니면 가족분들이 조금 도와주던가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메꿀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 번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노트북 들고 가서 입원하고요. 밤부터 아침까지 타이핑 치면서 작업하거든요. 링거 꽂고. 여기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 내 용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인데 너의 용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너는 경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세금 깡으로 다 내라. 이거인 거야.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만 다 쌩으로 내라고 하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불평등을 어디 어떻게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아직 찾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지랄로 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옛날에 보복 소비를 하시던 분이고 막 이런 돈질을 하던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좀 조언도 받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돈지랄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언박싱 영상이 없는 이유는 이미 돈지랄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지랄을 아직 안 했다, 세금만 뜯겼다 그러면은 언박싱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고 내가 한동안 언박싱 영상이 없다 그건 내가 돈지랄이 끝났다는 뜻이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언박싱 영상이 계속 연달아 올라올 때는 그냥 미나킴이 돈지랄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